안녕하세요.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혹시 다들 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3대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한국을 2년 만에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진골목은 사티아 나델라 방한 기념으로 사티아 나델라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의 등장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서 골목을 산책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같이 골목으로 같이 가시죠. 사티아 나델라는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니까 다들 한 번씩은 그분의 사진 기사 같은 데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골목 피규어로 선정된 원펀맨 사이타마는 사티아 나델라와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뭔가를 해결해 온 어떤 강력함 같은 것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선정해 봤습니다. 일단 나델라는 마니팔 공과대학을 전기공학을 졸업하신 걸로 되어 있고, 마니팔 공과대학이 영문이 마니팔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인도에서는 MIT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윈스콘신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시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MBA를 받으신 아주 우수한 공학자이시자 경제적 소양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하셨고, 입사를 하시면서 계속 오픈소스 클라우드 분야에서 연구 그리고 업적을 쌓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의 총괄이 되셨고 2014년에 마이크로 CEO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건 사족입니다만 저희 회사 건물 1층에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나디아 사텔라는 스타벅스의 사회이사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아마 다들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적어도 윈도우나 오피스보다는 요즘에 훨씬 더 많이 떠오르는 거는 아마도 오픈 AI와의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파일럿 같은 인공지능을 위시로 한 뭔가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중심의 기술 선도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역사를 보면 한 3번 정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각 시기마다 CEO가 한 분씩 계셨던 것이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1기를 정리해보면 CEO는 그 유명한 빌 게이츠였고, 그 시대는 윈도우즈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스에서 윈도우즈를 발표하고 윈도우즈를 산업계에 확장시키고 인터넷 중심의 어떤 컴퓨팅 환경을 도입을 하는데 굉장히 열일을 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대표적 산물은 윈도우즈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 엣지로 변한 어떤 컴퓨터 내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을 하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컴퓨팅의 생활로 정착을 시키는 그런 시기가 1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약 2000년까지라면 2000년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2세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었던 CEO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스티브 발머 CEO가 이끌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2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모바일과 엔터테인먼트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B2C 사업의 강화의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윈도우즈를 탑재한 휴대폰들도 전부 폭망했지만 잔뜩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신입사원의 기획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화제가 됐었던 콘솔 게임기죠. 엑스박스라는 것이 이제 런칭이 되었습니다. 엑스박스도 아시아에서 망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죠. 게임에 굉장히 진심이었던 시기랄까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의 시대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시대의 CEO가 바로 이번에 방한하는 사티아 나델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일들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뭐 깃허브, 링크드인의 인수를 포함해서 오픈 AI와의 뭐 전략적 파트너십, 챗 GPT의 서비스로 이어지는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를 만든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시기의 특징이라면 사티아 나델라는 굉장히 훌륭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B2C 사업의 약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은 최근 2, 3년 동안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굉장히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데 열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훨씬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죠. 데이터 센터는 뭐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미 있었던 개념인데 인공지능 시대에 훨씬 더 그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고가의 하드웨어 자원인 GPU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구매를 해서 갖고 운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GPU를 사는 것도 어렵지만 GPU를 사서 운영하기 위한 안정적 시설을 갖추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데이터 센터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약간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게 구글이나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에 정말 진심이라는 발표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구축에 약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구글도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전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MS, 구글, 아마존, 메타 이렇게 4개 기업이 2024년도에 데이터 센터 설비에 투자한 금액을 합치면 거의 290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전문가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챗GPT나 뭐 메타가 발표한 라마나 이런 거대한 인공지능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고 어쨌든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쉽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라면 MS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신나게 소송을 당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의 뭐 독과점 또는 이제 불법적 단합 그리고 인수합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의 의도적인 그런 전략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규제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영국의 경쟁시장청의 조사를 쭉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어떤 종류의 시장의 독점적 관행을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조사를 받아왔고요. 이게 왜 미국 기업들 사이의 파트너십인데도 영국의 시장경제청에서 조사를 하냐 하면 영국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파트너십이 영국에서 서비스되면서 영국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을 영국에 있는 규제기관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3월 6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의 파트너십에 대한 인수합병은 전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픈 AI에 2019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18조 8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영 참여, 통제를 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높은 수준의 물리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명백한 통제력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픈 AI의 파트너십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오피스 제품을 그냥 사서 자기 PC에 설치해서 파는 제품 가격보다 싸게 팔고 있다라는 걸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는 또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애저를 팔기 위한 오피스 가격의 담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송이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해서 어떤 한 회사가 제시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와 동일한 환경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배상 책임자로 지정되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약 10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집단 소송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눈물값을 좀 내고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뭐 유럽에 있는 클라우드 그 단체들과 반독점 소송, EU가 주관하는 반독점 소송이 있었는데 한 300억 원 정도의 해결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피스와 관련된
그런 소송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훌륭하게 이 정도 돈이야 뭐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도 소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재밌게도 양자 컴퓨팅 칩을 만들어서 공개했다는 그런 또 일이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어요. 마요라나 1입니다. 뭐 마요네즈 같은 거 생각. 이 마요라나는 이탈리아에 있는 과학자 이름입니다. 에토레 마요라나의 이름을 따서 지은 칩이고, 마요라나가 만들어낸 어떤 물리 이론을 기반으로 사실은 이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낸 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게 좀 기니까 제가 외진골목에 한번 양자 컴퓨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나타내는 비트 체계가 있는데 아주 독특한 비트 체계가 있어요. Q 비트라는 게 있는데 원래 비트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근데 Q 비트는 0도 되고 1도 되고 이걸 슈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굉장히 고속 연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양자 컴퓨터가 갖고 있는 0, 1을 동시에 나타내는 특성이 어마무지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렬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막 어질러진 숫자를 순서대로 바꿔주는 걸 정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십만 년에서 수억 년에 이르는 계산을 수십 분 만에 해결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0과 1을 동시에 나타내는 특성이 이게 양면의 검이어서 오류도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걸 양자 오류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는 양자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요원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마요라나 칩이 이런 양자 오류를 우리는 굉장히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어 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지금 발표된 칩은 8비트 칩인데 지금 100만 비트 칩으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양자 컴퓨팅 칩인 윌로우를 다분히 견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윌로우가 이번에 마요라나가 8비트짜리를 공개했는데 구글은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100비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라하나 나중에 광대하리라라는 기사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IT 업계 분들이 점점 셀럽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GTC 행사를 보시면 행사장이 입장할 수 있는 규모가 18,000명, BTS도 아니고 막 그런 데서 행사를 했고, 제 지인분도 GTC를 보러 갔는데 뭐 가슴을 콩닥콩닥 하면서 젠슨 황을 기다렸다고. 아무튼 그런 젠슨 황도 그렇죠. 뭐 오픈 AI 샘 알트만도 그렇죠. 나디아 사텔라도 약간 그런 경지에 있는 셀럽형 IT 인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만 오는 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월드 투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월드 투어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기업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약간 그런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식 명칭이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60개 도시를 순회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행사로 한국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3월 26일 날 이제 양재에 있는 AT 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AI 혁신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열리고,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직접 뭐 오프닝 키노트를 이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에 토마스 둠케, 그러니까 기터브 CEO도 오시고, 그 외에 뭐 부사장님들 뭐 되게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MS로서는 CEO가 직접 투어에 나서는 굉장히 강력한 비즈니스 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MS의 애저라는 클라우드 상품과 챗GPT를 중심으로 한 AI 상품들에 대해서 좀 더 파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각국에 있는 뭐 데이터 센터 기업이나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KT와
그 협력 논의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사티아 나델라가 오셔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이용한 한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개발 사례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그중에 아크릴이 한 것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크릴과 어떤 의료기기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내용도 아마 한 꼭지로 발표가 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펀맨 피규어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원펀맨 혹시 보셨나요? 이게 원펀치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적을 한 방으로 부수어내는 그런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화 속에서 원펀맨은 실제로는 싸움을 싫어합니다. 원펀치로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도 주위에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가 최강이라는 거를 알고 하나 둘씩 모여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되게 재밌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빌 게이츠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윈도우를 안 쓰면 혼내줄 거야 라는 그 폭력적 그리고 주위에 대한 약간의 위협적 태도로 마케팅을 했다라는 사실이 사실 나중에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에 대한 불미스러운 별명 중에 폭군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시대와 사티아 나델라 시대를 많이 비교를 할 때 그 점에서 사티아 나델라가 굉장한 높은 평판을 받는데 빌 게이츠가 보여줬던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암울한 그림자가 돼서 후광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빌 게이츠는 이루지 못했던 시가총액 천조 시대를 사티아 나델라는 어떤 그런 오픈형 리더십으로 열었으니까요. 이번에 본인이 직접 60개 도시를 투어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의 어떤 오픈형 리더십 그리고 그 오픈형 리더십을 통한 그 내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업계에서의 강력한 위치 선점을 위한 야욕 이런 것들이 되게 부드러운 리더십 안에서 날카롭게 동작하고 있는 그런 투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저는 자꾸 사이타마가 떠오릅니다. 사실 무서운 사람이죠. 사이타마와 사티아 나델라를 얘기하면서 걷다 보니 어느덧 골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안에 맞추어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이번 외진 골목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월드 투어를 할 때는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취하는 입장이죠. 몸값이 높을 때 더 많이 잘해보자라는 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려고 MS 투어를 한다? 왠지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초조함의 반증 아닐까? 딥시크를 비롯해서 최근에 뭐 중국에서는 연구개발용 에이전트 시스템 메이너스 같은 것들도 발표가 되고 프랑스에서도 픽스트랄 뭐 이런 것들 발표가 되고 하니까 이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MS에 대해서 결사적인 어떤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조바심과 결연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투어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어쩌면 시장이 웅성거릴지도 모르니까 요거를 약간 정돈시켜주기 위한 그런 목적의 방안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께 산책하자고 조르겠습니다. 이상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